네, 3학년 1학기 과학 1단원의 두 번째 화학 반응의 규칙 내신 쑥쑥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반응물과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총 질량은 서로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상황들에서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반응들이 대부분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들이 그랬었고요. 근데 그렇지만 전체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질량 보존의 법칙은 항상 성립하는 자연 법칙이다. 기억해 주시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연소 반응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연소 반응에서도 항상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기체 발생 반응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했는데, 연소 반응이 기체 발생 반응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립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물리화학 변화와 관련이 없이 항상 성립하는 법칙입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이제 반응물의 총질량과 그 다음 생성물의 총질량은 서로 같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질량 보존 법칙의 정확한 정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5번 보시면 앙금 생성 반응에서는 생성된 앙금의 양만큼 질량이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앙금 생성 반응에서는 앙금이 생성이 되더라도 질량이 반응 전과 후에 일정합니다.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이렇게 질량이 보존되는 까닭은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기초적으로 그 화학 반응식에서 우리가 원자수 보존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단지 원자의 배열이 변하면서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지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질량이 보존되는 까닭 역시 이렇게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찾으시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염화 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의 질량을 측정한 후 두 용액을 섞어 반응시켰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2학년 때 이온 파트에서 배웠던 앙금 생성 반응이 기억이 나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염화 나트륨에는 염화 이온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 질산 은수용액에는 은 이온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염화은, 즉 AgCl 앙금이 생성이 되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에 흰색 앙금인 질산나트륨이 생성된다라고 했는데, 질산나트륨, 질산이온과 나트륨 이온은 둘 다 구경꾼 이온입니다. 앙금은 염화은 때문에 생성이 되므로 오답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반응 후 질량은 반응 전보다 증가한다 그랬는데, 반응 전후의 질량은 일정합니다. 그래서 2번도 오답이 되겠습니다. 3번 반응 후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한다 라고 했는데,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항상 변하지 않습니다. 4번 반응 후 원자의 배열은 달라지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원자의 배열은 달라지죠. 원자의 배열이 달라져서 분자의 종류가 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입니다. 반응 전후를 비교하면 질량 보존 법칙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으나 반응 후 용액의 질량 역시 40.0g이 나와야 맞겠죠. 그래서 찾으시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탄산나트륨 수용액 25g 그리고 염화칼슘 수용액 25g을 섞어서 반응시켰더니 흰색 앙금이 생성이 되었다 했고요. 이 앙금의 이름과 혼합 용액의 전체 질량을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앙금 생성 반응부터 기억을 조금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탄산 이온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칼슘 이온이 여기 있으므로 탄산 칼슘 앙금이 생성이 되어집니다. 즉 CaCO3 앙금이 생성이 되고, 물어보진 않았으나 흰색이죠. 자, 그래서 탄산칼슘이 정답이 되겠고, 그 다음
혼합 용액의 전체 질량은 반응 전후에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5g, 25g을 합한 값인 50g이 되겠죠.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6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을 반응시키면서 반응 전후의 질량을 측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묽은 염산과 탄산칼슘이 반응을 하면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볼 필요가 없고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하긴 하죠. 자, 근데 반응 전에 뚜껑이 닫혀 있었는데 반응이 끝난 다음 다에선 뚜껑을 열었습니다. 뚜껑을 열게 되면 우리가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이걸 배운 바가 있는데, 가와 나 사이에 이렇게 뚜껑이 닫혀 있는 개를 우리가 닫힌 개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반응 후 뚜껑을 연 상황을 우리가 열린 개라고 한다고 했었죠. 자, 닫힌 개에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따라서 질량이 일정합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게 되면 열린 개가 되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자, 그러면 질량이 감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에서 다의 질량을 옳게 비교한 것은 가와 나는 같고 다는 더 작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번 보겠습니다.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이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니은 다에서는 발생한 기체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질량이 감소한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개를 열린 개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디귿 이 실험에서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뚜껑을 닫았을 때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했죠. 그러니까 디귿이 오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같은 강철솜을 막대저울의 양쪽에 매달아 수평을 이루게 한 후 강철솜 B를 가열을 하였습니다. 자, 가열을 한다라는 것은 연소 반응을 시킨다는 것과 거의 유사한데, 쉽게 말하면 산소와 반응을 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산소와 반응을 하게 되면 강철은 어쨌든 철이기 때문에 산소와 반응을 해서 산화철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점이, 철이 어디로 없어지지 않았다면 철 옆에 산소가 붙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B의 질량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점점 이쪽으로 무게가 기울어지게 될 겁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네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강철솜을 가열하면 이산화탄소와 결합하여 산화철2가 형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산화탄소가 아니고 산소랑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오답입니다. 2번 연소 후에도 막대 저울은 수평을 유지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B쪽으로 기울게 되겠죠. 따라서 2번도 오답입니다. 3번 연소 후 막대 저울은 B쪽으로 기울어진다 그랬으므로 3번은 정답이 되고요. 4번 연소 후 B의 성질은 A와 달라진다. 그렇죠, 원자 배열이 변화하였으므로 다른 물질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성질이 달라졌습니다. 4번도 정답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5번입니다. 연소 후 A와 B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같다라고 했는데, A에는 그대로 철만 있는 반면에 B에는 철도 있지만 이제는 산소도 들어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5번은 오답입니다. 찾으시는 정답은 3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밀폐 용기 안에서 나무의 연소 반응을 입자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산소가 지금 빨간색 원자 2개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O2, 그리고 그것이 현재 3개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이 끝난 다음에 보니 이산화탄소가 지금 2개가 있고요. 그 다음 수증기, 물이죠. 물이 2개가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즉 나무와 산소를 반응시켜서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나온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나무의 연소 반응은 화학 변화이다. 그렇죠. 나무의 성질을 잃고 재가 되었으며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변화가 맞죠. 2번 나무를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발생한다. 예, 맞습니다. 나무에 산소를 반응시켰더니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생성이 되었죠. 자, 3번 연소 전후의 물질의 총질량은 같다. 맞죠? 질량 보존의 법칙은 항상 성립이 되니까요. 다음 4번 연소 전후의 산소 원자의 개수는 같다라고 했는데 이제 연소 전에 보시면 O2가 3개 있으니까 산소 원자는 총 6개입니다. 그다음 연소 후에 보시면 CO2 이산화탄소에는 산소가 2개씩 들어있는데 개수가 2개니까 총 산소 원자가 4개. 그리고 H2O에는 산소 원자가 1개 들어있는데 H2O가 2개 있으니까 산소가 2개. 합치면 6개가 되죠. 그러니까 반응 전과 후에 산소의 개수가 같습니다. 그래서 4번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열린 공간에서 나무를 연소시켜도 라고 했으니까 열린 개냐 라고 한 것이고, 나무를 연소시켜도 반응 전후에 측정한 질량이 같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니겠죠.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는 밖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감소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5번은 오답이 되고 찾으시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열린 용기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후 질량이 감소한답니다. 열린 용기라고 했으니까 우리 뚜껑이 열린 개다 이렇게 상황을 볼 수가 있겠고, 질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기체가 발생했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자, 찾아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을 태운다라고 했습니다. 마그네슘을 태우게 되면 산화 마그네슘이 생성되면서 질량이 증가하게 되죠. 강철솜을 가열하는 건 역시 산화철이 형성되므로 질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종이에 불을 붙이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생성이 되므로 질량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리고 4번에 묽은 염산에 마그네슘 조각을 넣으면 염산 반응이 일어나서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량이 감소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 탄산나트륨과 염화칼슘 수용액을 반응시키면 앙금이 생성이 되고요. 질량은 일정합니다.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3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일정 성분비의 법칙 문제입니다. 자,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이라고 했습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은 꼭 개념을 잘 암기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화합물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두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라는 뜻입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H2O에는 수소가 반드시 2개 들어있고 산소가 반드시 1개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수소 하나의 질량을 1이라고 놓는다면 산소 하나의 질량을 16이라고 놓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질량 B를 봤을 때 수소의 질량은 2라면 산소의 질량은 16입니다. 따라서 1대 8의 비율을 가지게 돼요. 무조건 물 분자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가 1대 8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불러요. 근데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언제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혼합물에서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합물은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배합을 조금 다르게 해준다고 해서 다른 물질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5번 중에서 혼합물인 상황을 찾아주시면 되겠는데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설탕을 물에 녹여 설탕물을 만든다. 이게 정답이 될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암모니아 분자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암모니아를 구성하는 질소와 수소의 질량 비는 이라고 했죠. 자, 질소랑 수소의 개수비가 지금 1대 3입니다. 질소는 1개, 수소는 3개죠. 그런데 질소 하나의 질량은 14랍니다.
수소 하나의 질량은 1이랍니다. 그럼 둘의 질량 B는 14대 3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물과 과산화수소의 분자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일정 성분비 법칙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의 분자식은 H2O이고 과산화수소의 분자식은 H2O2입니다. 근데 원자 한 개의 상대적인 질량을 수소는 1, 산소는 16이라고 하였으므로 물에서의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1대 8이 됩니다. 반면 과산화수소에서는 1대 16이 되죠. 분명히 둘 다 수소와 산소 원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량비가 다르기 때문에, 성분 질량비가 다르기 때문에 둘은 다른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물을 구성하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개수비는 2대 1이다. 그렇죠. H2O니까 맞습니다. 니은, 과산화수소를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1대 16이다. 이것도 맞죠. 디귿, 물과 과산화수소는 성분 원소의 종류가 같으므로 같은 물질이다. 아닙니다. 리을, 물과 과산화수소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가 다르므로 서로 다른 물질이다. 성분 원소의 질량비가 다르다라는 것이 다른 물질임을 결정하는 조건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를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리을도 정답입니다.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볼트와 너트를 이용하여 화합물 모형 BN2를 만드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반응식을 써볼 수가 있을 건데, 볼트가 한 개 있고요, 그리고 너트는 2개 있습니다. 따라서 개수가 2인 거죠. 그렇게 해서 생성된 화합물에는 B가 하나, N이 2개가 있는 셈입니다. 자, 반응식을 완성했습니다. 이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질량을 각각 5g, 2g이라고 줬네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 반응은 B 더하기 2N이 BN2가 되는 반응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랬는데 정답입니다. 생성된 화합물에서 B와 N의 개수비는 1대 2다. 그렇죠. BN2니까 1대 2가 맞습니다. 생성된 화합물에서 B와 N의 질량비는 5대 2냐라고 했는데, 자, B가 1개, 그리고 N이 2개입니다. 근데 B 하나의 질량이 5g, N 하나의 질량이 2g이므로 둘의 비율은 5대 4가 되겠죠. 따라서 3번은 오답이 되겠습니다. 4번, 이 반응을 이용하면 질량 보존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 그렇죠. 볼트 하나, 너트 2개 있었는데 화합물도 볼트 하나, 너트 2개 있습니다. 질량 보존이 성립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따라서 4번은 정답입니다. 5번입니다. 이 반응을 이용하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 이건 역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볼트 그리고 너트 2개가 만나야만 BN2가 되는데, 그 뜻은 볼트가 5g 있다면 너트가 4g 있어야 된다. 즉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을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5번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 찾으시는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죠. 볼트 15개 그리고 너트 20개를 이용해서 그림과 같은 화합물을 만들 때 최대로 만들 수 있는 화합물의 개수와 결합하지 않고 남는 것의 종류와 개수를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반응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볼트 하나와 2개의 너트가 만나서 BN2라는 화합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볼트가 15개 있고 너트가 20개 있으므로 모두 다 사용해야 하는 것은 너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볼트와 너트가 1대 2로 반응하는데, 만약에 볼트가 다 반응한다면 너트가 30개 필요하겠죠. 그런데 20개밖에 없으니까 너트가 20개 다 반응하고 볼트는 10개만 반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응비는 10개, 20개, 그리고 10개 생성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생성되는 화합물의 개수는 10개가 되고요, 남는 물질은 볼트가 5개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14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 16번 문제입니다. 표는 물 생성 반응에서 질량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실험이 총 3가지가 있고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서 물을 만드는 반응입니다. 근데 남은 기체의 종류와 질량을 알려주고 있네요. 그럼 다시 말하면 남은 물질이 수소 3g이라는 뜻은 산소는 다 반응했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 실험도 수소가 2g 남았다는 것은 산소가 다 반응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반응 질량비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데 수소가 4g 있었는데 2g만 남았다는 것은 2g 반응을 했다는 소리고 그때 산소는 모두 반응했으므로 16g 반응을 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1번에서 수소가 3g 반응을 해야 3g이 남게 되니까 비례식이 성립을 하겠죠. 기억에는 몇이 나와야 되냐면 2대 16의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3대 24가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24이므로 기억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번도 풀 수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수소가 2g 반응을 한다면 이때 산소가 16g 반응을 하게 되므로 남는 물질은 산소가 되고 질량은 4g이 됩니다. 따라서 니은 역시 정답이 되겠습니다. 디귿 실험 1, 2, 3에서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가 1대 8로 일정하다. 그렇죠. 반응 질량비가 2대 16이었으니까 1대 8이 맞습니다.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도 연속해서 풀겠습니다. 수소 0.8g이 모두 반응하기 위해 필요한 산소의 최소 질량은? 이라고 했습니다.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가 1대 8이었으므로 0.8과 그리고 내가 궁금한 산소의 질량이 1대 8이 되어야 됩니다. 즉 0.8의 8배니까 x는 6.4가 되겠죠. 따라서 어렵지 않게 정답 4번이다 골라주실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4개의 도가니에 구리가루를 4, 8, 12, 16g씩 넣고 그림가와 같이 가열하였더니 산화구리2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때 산화구리2의 질량 관계는 그림 나와 같다 라고 했죠. 첫 번째 칸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구리의 질량을 4g 넣었는데 산화구리2의 질량은 5g이죠.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구리와 산소를 반응시켜서 산화구리를 만들게 되는데 구리의 질량이 4g입니다. 그런데 생성된 산화구리는 5g이라면 반응한 산소의 질량은 1g이라는 뜻이겠죠. 즉 반응 질량비가 4대 1대 5가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산화구리를 구성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4대 1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반응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4대 5가 아니라 4대 1입니다. 따라서 오답입니다. 2번 산화구리2 10g에는 산소 8g이 들어있다 라고 했는데 구리와 산소의 비율이 4대 1이므로 산소는 8g이 아니라 2g이 들어있겠죠. 3번 구리의 질량이 증가해도 결합하는 산소의 질량은 일정하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죠. 계속 증가하겠죠. 4번 산화구리2가 생성될 때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질량 보존 법칙은 항상 성립을 하게 됩니다. 5번 구리의 질량이 증가하면 생성되는 산화구리의 질량도 증가한다. 사실 이건 그래프가 비례하고 있으므로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8, 19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구리를 가열하여 산화구리2가 생성될 때 구리와 산소의 질량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방금 연속해서 왔으니까 보시면 구리의 질량이 4g 반응을 했을 때 산소의 질량은 1g 반응을 한답니다. 즉 우리가 구리와 산소를 반응시켜서 산화구리 2를 만들고 싶은 것인데 반응 질량비가 4대 1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생성되는 산화구리는 5가 되겠죠. 근데 이 5에 대응하는 숫자가 25였으면 좋겠답니다.
5배 증가를 시켜달라는 소리니까 구리와 산소의 최소 질량 역시 5배씩 증가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이 실험에서 구리의 질량을 증가시켜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구리와 결합하는 산소의 질량 같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 생성되는 산화구리의 질량 역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반응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 즉 4대 1은 변하지 않죠.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했냐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일정하다. 산화구리2 속에 포함된 산소의 질량 역시 증가를 하게 되고요. 구리와 산소가 완전히 반응하는데 걸리는 시간 역시 일정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21번 문제입니다. 표는 마그네슘과 산소가 반응하여 산화 마그네슘이 생성될 때의 질량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그네슘과 산소가 서로 3대 2의 질량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그네슘 그리고 산소가 반응을 하면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이 되는데, 질량비가 3대 2대 5가 된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20번의 정답은 3대 2, 3번이 되겠습니다. 21번도 연속해서 보시면 산화 마그네슘을 30g 만들고 싶답니다. 자, 그러면 5에 대응하는 숫자를 30이라고 하였으므로 6배를 곱해준 값이겠죠. 그러면 마그네슘의 질량 역시 6배를 곱해준 18g이 되어야 하겠죠. 또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산소의 질량 역시 12g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입니다.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으니까,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하려면 기체가 반응을 해야 되겠죠. 즉 상온에서 기체 상태인 물질들만이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질소와 수소는 모두 기체고요. 그래서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이므로 맞습니다. 수소와 염소 역시 모두 기체이고요. 염화수소가 생성되므로 맞습니다. 탄소와 산소 중에 탄소는 고체죠. 마그네슘과 산소 중 마그네슘도 고체입니다. 염화나트륨과 질산은 수용액 상태에서 반응을 시키기 때문에 수용액 상태다. 그러므로 기체가 아니죠.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1번과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입니다. 표는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하여 수증기가 발생될 때의 부피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의 반응식을 암기하고 있는 것이 제일 좋기는 한데, 모르시고 있었더라도 보시면 수소가 20ml 반응하고 산소가 10ml 반응을 했을 때 남은 물질이 없고 생성된 수증기의 부피가 20ml라고 했습니다. 이건 개수 개념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소와 산소의 반응비가 2대 1이고 생성된 수증기 역시 2다. 그래서 우리가 개수를 완성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물의 합성 반응은, 물 생성 반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수를 암기를 하고 있는 게 좋겠죠. 2개의 수소와 하나의 산소가 만나서 2개의 물이 생성되는 반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번, 3번도 찾을 수가 있게 되는데, 산소가 20g 다 반응을 하려면 수소가 40g 반응을 하게 되므로 남은 기체의 종류는 수소 10ml가 남게 됩니다. 생성된 수증기 역시 플러스 40이 되겠죠. 3번의 수소와 산소를 보시면 산소가 10 남았으니까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40이 됩니다. 따라서 생성된 수증기의 부피 역시 플러스 80이 되겠죠. 이를 알고 있는 상태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서 남은 기체의 종류는 수소이다. 그렇습니다. 2번 기억에서 남은 기체의 부피는 10ml다. 이것도 맞습니다. 3번 니은에서 생성된 수증기의 부피는 80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맞죠. 4번 실험 2에서 수소 기체를 더 넣으면 수증기의 부피가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 남은 물질이 수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를 더 넣어준다고 해서 반응
반응하는, 그러니까 생성되는 수증기의 양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4번은 오답이죠. 5번 실험 1, 2, 3에서 반응하는 기체의 부피 B는 같다. 그렇죠. 비율은 항상 일정합니다.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하여 수증기가 생성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했습니다. 모형으로 나타내긴 했지만 우리가 또 반응식을 한 번 더 써보면 두 개의 H2와 하나의 O2가 만나서 두 개의 H2O가 생성된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반응 전후 물질의 총 질량은 같다. 그렇죠.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이 되니까요. 2번 각 기체 1부피에 포함된 분자의 개수는 같다. 그렇습니다. 1부피당 들어있는 분자는 한 개씩으로 같겠죠. 이게 뭐 정확한 단위는 아닙니다만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는 1대8의 부피비로 반응한다라고 했는데 질량비가 1대8입니다. 부피비는 2대1이라고 해야 맞겠죠. 4번 수소, 산소, 수증기의 분자수 비는 2대1 대 2이다. 그림에도 써있고 개수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 반응하는 수소 기체의 부피와 생성되는 수증기의 부피는 서로 같다라고 했는데 수소가 두 개 반응을 해서 두 개의 수증기가 생기니까 서로의 부피가 같겠죠. 따라서 5번도 맞습니다. 찾으시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25번 문제입니다. 질소기체와 수소기체가 반응하여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이니까 하나의 N2와 세 개의 H2가 만나서 두 개의 NH3가 생성되는 반응입니다. 기억 보겠습니다. 반응 전후의 분자의 종류와 개수는 같다라고 했는데 분자가 아니고 원자의 개수가 같은 겁니다. 실수하지 않게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질소 분자 1개는 수소 분자 3개와 반응한다. 그렇죠. 반응비가 1대 3이니까요. 디귿 질소 기체 20ml가 모두 반응하면, 그러니까 암모니아 기체가 40ml 생성되냐라고 했는데 개수의 비가요 1대 2입니다. 그러므로 20 반응하면 40 생기는 것이 맞죠.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수소기체 10ml와 염소기체 10ml가 반응하여 염화수소기체 20ml가 생성되는데 그럼 네모에 들어갈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네요. 우선 염화수소는 HCl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모양들이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그게 두 개가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한 칸에 한 개씩 총 두 개가 들어있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7번입니다. 그림은 질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하여 이산화질소가 생성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했습니다. N2 하나와 두 개의 O2가 반응해서 두 개의 NO2가 생성되는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질소기체가 30ml 있고요, 산소기체가 30ml 있을 때 생성되는 이산화질소기체의 부피를 물어봤습니다. 자, 보시면 누가 다 반응할 것인가 했을 때 산소가 다 반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질소가 다 반응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60ml가 필요한데 산소가 그만큼 없으니까요. 자, 따라서 30ml의 O2가 모두 반응하기 위해서는 N2는 15ml만 반응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 생성되는 이산화질소 역시 30ml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3번이